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한스포츠의학회와 함께하는 무용수의 움직임 원리 그리고 부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 말만 들어도 굉장히 네. 무거운 사실 주제잖아요. 우리 네. 슈퍼모델 출신이시면서도 지금 방송 활동을 하신 장원진 씨도 무용수이고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던데. 아, 그쵸? 맞아요. 네, 네. 발레단 또 이번에 네. 미국에 있는 발레단이죠. 맞아요. 네, 합격 소식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진 씨하고 저는 오랜 인연이 있었죠. 우리가 네. 처음 본 게 언제죠? 제가 7살 때. 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장원진 선생님, 지금 왜냐하면 교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방송인이기도 하고 또 무용수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에 가장 좋은 정말 제자이기도 하고 네. 동료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분이어서 어쨌든 너무 열심히 아직도 춤을 춰주시고 또 슈퍼모델이 된 다음에 춤을 안 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너무 지금도 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으로서 또 네. 감사함을 또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가르쳤는데 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저도 근데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춤을 좀 오래 네, 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할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장원진 씨도 어릴 때부터 했지만 네. 체격이 남들이 봤을 땐 정말 아름다운 체형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모델 수업이나 다른 수업이 없어도 발레만 하고도 슈퍼모델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신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발레리나로서의 체형을 제가 점수를 준다. 그러면 30점을 주겠어요. 30점이요? 선생님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기럭지는 좋지만 네. 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팔이 구조적으로 발레하기 좋은 구조도 아니고 아니고, 네. 네, 다리도 X다리에 네. 네, 좋은 걸 가진 게 없어요. 맞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사실, 네. 네, 안 좋은 거 투성이지만, 네. 네. 하지만 최대한 포장해서. 몸 안에 답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원진 씨도 지금 네. 그러한 악조건에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무용수 생활을 하고 또 방송하는 와중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네, 네. 무용수로서의 그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수도자처럼 그 자기를 수련하는 거에 굉장히 몰입하는 네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방송 생활 하시면서도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힘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진 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무용을 하려면 더더욱이나 네. 이렇게 무용수의 골격이나 이런 자세에 대해서 잘 알고 간다면 외국 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자.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네. 우선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움직임 용어를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발레를 하려면 발레 용어를 알아야 되고 각각 현대무용 또 현대무용 쓰는 용어, 스트릿 댄스는 댄스대로 다 각자의 어떠한 분야든 용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해부학도 그렇고 이 움직임 역학이나 아니면 이런 형상학, 이런 운동학 쪽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뭐 이 시간이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편하게 우리 무용하는 사람들의 신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원진 씨도 대학교 다닐 때 무용 해부학 수업을 했었나요? 네, 해부학 수업 겸 이렇게 네 비슷하게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쵸. 네, 오늘 강의를 다시 돌려보고 또 이번 참에 배우고 그래야겠어요. 아니 우리가 보면 무용과에도 저는 무용 세종대 이제 박사까지 했지만 그때 기억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서 우리는 해부학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섭다는 생각을 했지 네. 실질적으로 내가 무용의 그 해부학이나 아니면 운동역학이나 운동학을
적용시키거나 이런 식의 수업을 받아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서 해부학이라기보다는 움직임에 한해서 그리고 무용수들이 신체가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데 네. 자, 우선은 우리가 앞을 봤을 때 네. 움직임 용어라는 건 뭐냐면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정면을 본 면을 이마면이라고 그래요. 이마면. 네, 이마가 이마. 정면. 관상면이라고도 하는데 왕관은 우리 왕관 쓰잖아요. 네네네. 발레리나들 이렇게 왕관 쓰면은 앞에 관이 보이는 관상면 아하.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 얼굴. 관상면. 관상면. 네. 네. 정면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상면은 시야를 이렇게 반을 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야를 반을 하면 옆면이 네.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찰칵, 또 이렇게 찰칵, 그 다음에 횡단면은 가로면. 이렇게. 네, 네. 맞았어요. 가로면. 아. 이렇게 몸을 상하를 나누는 가로면. 네. 좌우를 나누는 시상면. 시상면. 네, 앞뒤축, 앞뒤를 나누는 관상면.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운동면이에요. 우리가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팔을 알라스콘에서 안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어느 면에서의 움직임일까요? 관상면이요. 그렇죠. 아하. 그렇죠. 이해가 쉽네요. 네. 그다음에 아나방을 이렇게 한다. 그럼 네. 어느 면에서의 움직임이죠? 이렇게 하니까 시상면이겠죠? 그렇죠. 시상면. 아. 그다음에 내가 턴을 돌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하니까 회전, 네. 횡단. 그렇지. 횡단면에 대한 횡단면. 네. 이렇게 간단해요. 어려운 것 같아도 네. 결코 이 해부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우리 신체를 위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내 신체를 편안하게 들여다보면 이 모든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앞하고 뒤를 나누고 그래서 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라고 나누기도 하고요. 앞과 뒤. 그다음에 위, 슈페리어, 인페리어, 위와 아래. 위아래. 네. 그다음에 몸의 중심부와 가까운 근위와 원위, 디지털과 프록시말, 가까운 쪽과 먼 쪽. 네, 이렇게. 그래서 앞과 뒤, 위와 아래, 몸에 가까운 몸에서 먼 이런 정도의 용어만 알아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항상 느끼지만 우리가 무용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좋은 자세? 좋은 자세죠. 네. 선생님들은 무엇을 수업할 때 강조하나요? 선생님들이요? 우리 장원진 선생님께서는 네.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강조하시죠? 저는 풀업을 되게 강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항상 끌어올리고, 음. 네, 약간 배랑 등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긴장감, 상체 위주의 긴장감이죠. 네, 그런 걸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풀업이라는 걸 잘못 쓰면은 네. 팔과 상체 정말 실제로 긴장을 해버리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거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 풀업은 척추 길이끈, 꼬리뼈에서 목뼈까지 길게 길이끈, 척추를 수직으로 늘린다는 느낌을 가져야지 어느 한 부분의 근육을 과하게 수축하거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얘기한 이게 바로 중력선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형도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상한 아저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면은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에서 우리가 몸통과 이 머리와 척추, 그다음에 골반, 여기 이제 네, 넙다리뼈, 다리. 네, 아랫발, 아랫다리, 대퇴, 저기 발과 손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네. 풀업, 아까 풀업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게 선생님들 풀업하라는 거죠. 네, 맞아요. 풀업은 또 호흡과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숨을 들이마시는. 들이마시고 가장 길게 느리는 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중력선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중력선이라는 건 이 두개골, 머리와 목뼈의 경계면, 그리고 목에서 흉추, 목뼈는 7개, 흉추 12개, 요추 네, 5개, 네. 그 다음에 꼬리뼈도 5개가 융합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떨어져 있다가 각각, 그리고 마지막 콕시스,
마지막 미골은 4개의 뼈가 융합되어서 이렇게 꼬리뼈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척추만큼 정말 신비로운 건 신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머리와 이렇게 척추와 몸통을 중축 골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척추 꼬리뼈까지. 그 다음에 팔이 달려 있는 쇄골, 우리 그 쇄골과 이 어깨뼈, 견갑골. 그러니까 구용어는 우리가 이제 신용어를 사용을 자꾸 해야 되는데 저도 네. 옛날 사람이라 견갑골이 편해요. 근데 어깨뼈. 어깨뼈. 네, 어깨뼈. 이건 위팔뼈, 휴머러스 위팔뼈. 아래뼈는 2개의 좌뼈와 노뼈가 있고 손바닥.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 이상태 아저씨가 앞으로 본 자세가 이게 바로 해부학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다리를 편안하게 뒤꿈치를 붙이고 손바닥을 앞으로 보고 어깨를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우고 바른 자세로 쓴 이런 자세가 해부학 자세라 그러는데 네네. 이거는 해부학 책을 보거나 운동 역학이나 이런 운동 형상학적으로 그리고 뼈하고 인대 뭐 근육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약속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움직임 용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그래서 지금 시상면에서의 중력 중심과 중력선에 대해서 지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인체 질량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모든 사물에는 중심이 있죠. 그렇죠. 이 막대기에도 분명히 중심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이 몸의 중심은 어딜까요? 쭉 보면. 중심이요. 네, 그냥 시각적으로 가장 가운데를. 가장 가운데요? 네. 요쯤 아닐까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허리가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골반뼈, 말하자면 골반뼈. 엉덩뼈, 천골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네. 옛날 구용어로 그 엉치 있는 엉덩뼈가 있는 이 엉치뼈의 2번 뼈에 앞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 중심은 천골 2번 앞에 준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력 중심을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지나는 선이 중력선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인체가 가장 네. 효율적으로 많은 움직일 힘을 수- 안 들이고 네, 바른 자세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고 네. 이상적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인간의 가장 효율적인 자세. 우리가 풀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이상적 자세를 이루기 네. 위한 용어예요. 풀업 하세요 그러면 몸이 굽어 있다가도 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네. 몸통에서 수직의 축을 이루는 거죠. 아. 그래서 경추와 흉추, 12개 흉추가 지나는 곳, 그 다음에 흉추에서 요추가 꺾이는 지나는 곳, 만나는 곳, 또 요추에서 천골. 네. 천골에서 천골 2번 앞에 준수하고 대퇴골, 넙다리뼈예요. 넙다리뼈 엉덩관절보다 뒤쪽. 그래서 앞에서 화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려면은 그래서 천골뼈 앞에 그리고 이 넙다리뼈 사이를 지나는 요 선과 그 다음에 우리 발레 지금 그래픽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지금 5번 포즈를 하고 있죠. 무용수가 5번 발 중앙으로 떨어지고 네. 만약에 해부학 자세로 서 있다면은 발등으로 떨어지는 이 중력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시상면에서의 관절의 경계면을 지나고 중력 중심을 지나서 인체 질량의 중심을 지나서 바닥에 발등까지 떨어지는 수직의 선을 중력선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장원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풀업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풀업을 하라고 하는 게 중심선을 그렇죠. 맞춰서 최대한 움직임의 효율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인간의 자세에서 이상적 자세 그리고 무용을 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자세로 가는 게 풀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레는 과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흉곽이라고 그러죠. 이 가슴우리, 갈비뼈가 늑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늑골이 지금 이 이상태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지면서 우리가 귀가 여기 보면 뾰족하게 이렇게 꼭지돌기가 있어요. 튀어나온 위양돌기라고 하는데 네. 이 위양돌기를 기점으로 목하고 어깨, 흉쇄관절이에요. 이따가 우리 관절 배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직선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네. 경계면에서 그리고 인체 질량의 중심은 엉덩뼈, 엉치 그러니까 천골 2번의 앞에 준수하고 넙다리뼈 뒤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은 선이 중력선이며 네. 발레에서는 이상적 자세라고 얘기하는 그 선이 바로 그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용수가 옆으로 이렇게 섰을 때, 옆모습으로 섰을 때 좀 모형들 큰 걸 가져왔어요, 제가. 알아보기 쉽게. 자, 이게 두개골이죠. 골반이에요. 이게 앞면이고 이게 옆면이에요. 지금 시상면에서의, 옆면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목뼈의 경계면, 그 다음에 등뼈의 경계를 지나서 청골 2번 안쪽, 여기 앞에, 그리고 이게 넙다리뼈예요. 넙다리뼈 뒤를 지나는 여기를 관통하는 선이 네, 중력선이에요. 중력선. 네, 그래서 수직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쭉 그림에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척추를 따라서 몸의 중심이 움직이고 네. 천골 2번, 말하자면 엉덩뼈 앞에 이 중력 중심이 있으니까 이 골반 자체 안에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파드대 하거나 네. 중심을 할 때 남자들이 리프트 할 때 보통 골반을 이렇게 그렇죠. 들죠. 아, 골반에, 그래서. 네, 무게 중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파드도 하는 친구들을 가르치거나 내가 네. 댄서일 경우는 현대무용이 됐던 발레가 됐던 아니면 다른 어떤 춤이 됐던 간에 몸을 중심을 들어 올릴 때는 파트너의 골반에 중심이 있다는 걸 알면 빨리 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옆면에서 시상면에서의 중력선은 가장 효율적이며 발레에서 얘기하는 풀업이라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자세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무게 중심은 인체 질량의 중심, 내 무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청골 2번, 이 안쪽이죠. 배꼽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대퇴, 넙다리뼈 뒤를 지나가는 이 지점에서의 수직을 그으면 바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네. 중력선이 선이 되는 되었습니다. 거예요. 자, 너네들 이리로 가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시상면에서의 중력선과 중력 중심을 봤어요. 이번에는 관상면, 그리고 이마면, 이마가 있는 이마면에서의 중심을 볼게요. 네. 중심은 우리가 보통 몸통의 중축골격이라고 그러죠. 머리와 척추와 꼬리뼈까지 다 중축골격을 이루는 이 척추 외에 가슴 우리까지는 중축골격이고 팔과 다리는 부속골격이라고 그래요. 부속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제 몸통 말고 그쵸. 그 팔다리는. 네. 이렇게 팔과 다리가 되는 이 어깨뼈와 골반뼈의 가장 높은 부분을 수평을 그으면 네. 이렇게 네, 수평 골반하고 중요하죠. 네. 발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수직과 수평을 봤을 때 이 수직과 수평이 좋은 정확한 사람이 좀 좋은 신체에 좋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맞아요. 높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척추 측만이 있어서 삐뚤어져서 한쪽 어깨가 높고 낮으면은 그만큼 움직일 때 힘들겠죠. 그쵸.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좌우 정렬이 잘 맞는 사람들을 뭐 밸런스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보기에도 좋지만 움직이기도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상면에서 옆면에서 또 정면에서 내 움직임을 판단하고 바른 자세를 볼 줄 아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견쇄관절력, 견갑골과 쇄골, 견쇄관절의 직선과 엉덩뼈 능선, 네, 거기서 수평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잘 맞는지 가르치는 선생님도 또 거울 속에 내가 춤을 추는 댄서로서 내 몸이 정확한지를 잘 보는 기준이 되었으면 해요. 그렇군요. 네, 무용수 상체 정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그래서 위에 상체, 하체를 나누는 건 보통 상반신, 배꼽 위를 상체, 그렇죠? 네. 그다음 배꼽 아래를 하반신, 하체. 하체. 네, 하체라고 얘기하는데 상체와 하체를 나누는 좀 전에 본 척추에서 고관절, 골반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중심은 허리와 골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용수는 이 골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 이동에서도. 그리고 지금 볼 상체에서 이 쇄골과 견갑골이 있는 이 팔 이음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이상타 아저씨 다시 부를게요. 이리 오세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쇄골뼈와 이 견갑골이 어깨뼈 봉우리 위에까지 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팔이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이 견갑골 포사, 이 접시오목에 윗팔뼈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팔이 거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네요? 그럼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리는 소켓볼, 똑같이 소켓볼 관절이에요. 네. 볼앤 소켓이라 그래서 마치 전구가 꽂혀 있는 것처럼. 들어간 것처럼. 네. 근데 이거는 달려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대롱대롱하죠. 오. 네, 밑에 이 보면은 똑같은 소켓볼 관절이고 팔과 다리는 이 다리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네. 그래서 직립을 하고 걸어 다니기 위해서 대퇴관절은 그만큼 강하게 이 진화가 되었고, 팔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팔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무용수에게는 폐쇄되어 있는 직립을 하고 있는 다리보다는 팔이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척추, 얼굴, 시선 이런 걸로 무용의 감정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표현은 보통 이 상체에서 나오고, 네. 하체는 기능적인 부분. 그렇죠. 네, 그렇게 기능적인 부분을 받쳐주는 게 하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상체뼈는 구성이 지금 앞에 쇄골과 뒤를 연결하는 이 어깨뼈, 그 다음에 위팔뼈가 견갑골에 매달려 있고, 아래팔뼈는 엄지팔 쪽의 노뼈와 손가락 쪽에 좌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손목 관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체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이 부분, 팔뼈와 가슴우리, 늑골, 갈비뼈, 우리 세세하게 이따가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허리를 지나서 척추를 상체로 포함도 되고 하체로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연결되는, 상하체가 연결되는 중심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력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력선이 지나가는 이 지점이 골반 안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체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발레에서 팔 동작을 뭐라고 하죠? 폴데브라라고 그쵸. 하죠. 네. 네. 팔 동작을 발레에선 폴드브라라 그러고, 또 현대무용은 사실 발레하고는 형하고 아우처럼 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움직임, 턴아웃과 폴드브라와. 하지만 보통 우리 그 스트릿 댄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댄스 스포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팔을 쓰는 데 있어서 원리는 다 같다는 거죠. 사람 몸이 움직임은 다 머리 하나에 팔 두 개, 몸통에 달려있는 이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적인 부분이나 위치를 정확히 알면 더 확실하게 동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거는 앞서서 얘기한 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팔이, 원진 쌤은 지금 어떤 게, 어깨가 어디예요? 어깨. 어깨요. 지금은 제가 파워 숄더니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요쯤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여기. 아무튼 이 통째로가 어깨 아닐까요? 네. 우리 보통은 몸통에 네. 이 위팔뼈가 달려있는 부분을 어깨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능적인 면이나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팔의 움직임을 만드는 부분을 어깨라고 본다면, 이렇게 단순히 몸통에 달린 어깨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팔의 움직임이 돼서 어깨 복합체라는 용어를 써요. 어깨 복합체를 이루는 4개의 관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관절과 빗장관절이 만나는, 네. 이게 빗장관절이라고 그래요. 복장뼈와 빗장관절. 영희와 철수가 만나면 영희철수 이런 것처럼. 네. 빗장 빗장. 이게 별로 용어가 힘들 것 같지만 네. 그 부위 용어만 알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장, 빗장, 관절. 네. 그 다음에 빗장뼈하고 견갑골에 있는 보면은 위에, 견봉 위에 봉우리가 만나져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봉우리 빗장관절이라고 해요. 아, 봉우리. 네, 그래서 1번 관절, 복장, 빗장 관절, 네. 그리고 어깨 견갑골의 봉우리와 이 빗장뼈가 만나는 복장, 봉우리 빗장 관절.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팔이죠. 그 견갑골에 위팔뼈가 붙어 있는 오목 위팔 관절이에요. 오목. 네, 왜 오목 위팔 관절이냐면 견갑골에 포사 동그랗게 접시 오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동정만큼 동그란데 휘머러스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위팔뼈가 걸려 있어서 이게 오목한 곳에 위팔이 붙어 있으니까 오목 위팔 관절이에요. 관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다 뼈와 뼈가 잘 만나서
관절의 의미가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뼈와 뼈가 만나야 관절이다라고 보통은 정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능성 관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견갑골과 네. 늑골, 갈비뼈 말하자면 이 어깨뼈는 네. 어떻게 돼 있어요? 갈비뼈 위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얹혀져 있게 돼요. 얹혀져 있죠. 네, 얹혀져서 미끄러지는 움직임이나 여기서 이제 회전이나 이런 네. 간략한 움직임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이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지 않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기능성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뼈와 뼈가 만나는 진짜 이제 관절의 의미에 가까운 관절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관절이 만나서 우리 팔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고, 네. 지금 말한 쇄골하고 복장 빗장 관절과 그 다음에 봉우리 위에서 만나는 봉우리 빗장 관절, 그 다음에 위팔과 접시 오목이 만나는 오목 위팔 관절, 그 다음에 어깨뼈와 갈비뼈가 만나는 어깨 가슴 관절까지의 관절이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팔의 움직임이 조금 네,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네. 부상에 바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안 좋아져서.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개의 관절 위치를 봤는데, 이번에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깨를, 저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발레를 가르치거나 무용할 때 팔을 들어 올릴 때 어느 정도 각도로 들어야 돼요? 이런 거. 저도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인들 내지 이제 취미로 무용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인다나 네. 팔이 어색한 거죠. 들고 그렇죠. 있는 거. 네, 알라스콘. 우리 원진 쌤이 수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알라스콘, 앙바, 안바, 그 다음에 아나방, 아나방, 아노, 앙어. 알라스콘. 네, 한 요 정도. 그쵸. 근데 이게 딱 막 어디까지 드세요? 뭐 30도만 드세요. 뭐 그렇게 정해지진 사실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네. 해부학적으로 네. 가능한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 하지만 그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이 되는 부분에 인대와 뭐 힘줄과 많은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더 길게 늘리면서 텐션, 말하자면 유연성으로 어떤 이동은 가능하지만 네. 기본적인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뼈의 그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댄서들이, 무용수들이 상체에서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횡단면에서 한번 볼게요. 네. 윗면에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출연을 해주시고 카메라를 위로 간다고 생각해서 봤을 때 네. 어깨면에서 우리가 지금 시상면으로서는 놔뒀어요. 이게 관상면이죠. 시상면으로 봤을 때 벽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어깨면이라고 하는데, 이 해부학 자세로 서 있는 이 자세에서 위에서 봤을 때 벽이 존재한다면 이 벽과 어깨뼈가 사이가 완전히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붙지 않죠. 그렇죠. 네, 보통은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 평평하진 않은 것 네, 같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는 오히려 자세예요. 그래서 이 어깨면이라고 하는 네. 등에 벽이 있다면 이 벽에 대한 어깨뼈의 이 사이의 각도가 존재하죠. 그렇죠. 이 각도가 어깨면의 각도인데, 이 각도가 30도에서 40도가 네, 우리 원진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네, 이렇게 벽에서, 떨어져 있죠. 네, 벽에서. 이 각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가 건강한 어깨면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변화한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게 30도에서 40도 사이면 건강한데, 무용하시는 분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이 어깨면이 조금 더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한 30도 이렇게. 정도? 네. 그리고 조금 라운드 숄더라 그러죠? 일반 분들은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30도에서 40도.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쇄골뼈에서 앞면에서 네. 뜨는 이 각이 있어요. 네. 그거는 20에서 30도 정도. 아.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맞아요. 어깨뼈에서 요 사이에 간격이 20에서 30도 정도. 그 다음에 네,
그러네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위팔뼈라는 위팔뼈가 보면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뒤 구분으로 붙어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한 30도 각도를 유지할 때 어깨가 가장 편안한 각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팔의 위치가 이미 건강한 위치는 이미 존재하고요. 그러면 알라스콘을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그럼 알라스콘을 들었을 때 어깨면보다 너무 앞으로 가면은 아름다움 그 늘리는 위치가 이렇게 하면 좀 팔이 짧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자기가 늘릴 수 있는 말하자면 뒤에서의 어깨면에서 이게 30도 정도 쇄골뼈까지 늘려서. 아, 원래 뼈가 네. 위치한 곳에서 그대로 팔만 들면 되는 그렇죠. 근데 건가요? 문제는 네. 너무 이제 많이 늘리려고 이렇게 뒤로 네. 팔꿈치를 빼서 오. 이렇게 들게 되면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벌써 이 어깨뼈가 아픈 것 아프죠.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자세.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우리가 이제 어깨 관절이 이렇게 포켓 그 아까 얘기한 접시 오목에 붙어 있는데 여기는 어깨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이 네. 어깨 위팔뼈가 잘 붙어 있게 이 관절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제가 형사하고 도둑을 잡았어요. 네. 이렇게 꺾으면 그쵸? 예, 손상이 되겠죠? 통증이. 되죠. 네. 그런데 무용하시는 분들이 알라스콘을 너무 뒤로 어깨를 많이 열려고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네, 부상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어깨 앞에 휴머러스, 접시 오목은 너무 조그맣게 동전만큼 작은데 네. 거기에 이만큼 두꺼운 헤드, 이 위팔뼈 머리가 붙어 네.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꺾이는 바람에 앞쪽에 손상이 많이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건강한 각도는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마면 그 벽하고의 관계에서 완전히 180도가 벌려진 게 아니라 이마면에서 뒤에서 30에서 40도 정도의 각도에서 알라스콘을 들었을 때 가장 편안한 각도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게 더 가면 관절 주머니나 인대 같은 게 손상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비틀리고. 과해서. 네, 그래서 팔꿈치인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저는 보통 엄청 큰 나무를 안았다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앉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안으면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근데 이 설명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보통 무용을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어떻게 돼요, 팔이? 이렇게 되죠.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안 하세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팔꿈치를 드세요. 또 이렇게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팔 위팔뼈에 있는 무리가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자일수록 팔을 높게 드는 걸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많은 근육 단련이 돼 있고 프로들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몸이 이미 인대나 근육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백조의 호수에 뭐 백조를 한다 이러면 팔이 과신전돼도 그렇죠. 네, 관절 주머니나 근육이 충분히 힘있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지금 배우는 과정의 학생들은 근육이 이미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하게 팔꿈치를 든다든지 하면은 이게 꺾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팔을 조금 낮춰서. 네. 네. 이따가 이 팔의 정렬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댄서의 상체 정렬 중에 후면에서 보면은 견갑골의 제일 윗각과 하각, 밑에 각과 또 척추를 중심으로 견갑골 날개 쪽지를 양중앙으로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 하체 정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대단히 잘 알고 계신 게 많아요. 맞아요. 네, 의외로 등을 정확한 등의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벗어나거나 좌우 대칭이 깨질 때는 굉장히 팔의 움직임이 깨지고 좌우 대칭이 깨지면 그만큼 폴드브라가 우아하고 부드럽게 나오지 않고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척추 중심으로 견갑골 사이에 두고 인치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2.5에서 3인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한 6cm에서 8cm 대칭만 좌우로 맞으면 네,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네, 견갑골의 위치가 좌우 대칭이 정확하면 더 좋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우리가 상체에서의 아까 얘기한 자세를 얘기할 때 요즘 우리 휴대폰도 많이 보고 네, 노트북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깨 전방 자세라고 해요. 네. 어깨가
앞으로 턱이 빠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자세를 하는 사람이 무용을 해도 똑같이 움직임에 근데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목이. 네. 거북목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성인 발레 특히 하시는 분들은 네. 일상생활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가정주부님들은 또 일을 하다가 어떤 몸에 통증도 가지고 있고 이미 네. 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레를 했을 경우 굉장히 더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어깨 위치나 좀 스트레칭 말하자면 일반인들에게 가르칠 때는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야 되는. 네. 근데 우리가 다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잖아요. 네. 골반 아래 하지 쪽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상체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보통 이제 체형 교정 때문에 발레를 많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따로 스트레칭을 해야지 좀 이런 앞으로 나와 있는 거북목이라던가 아니면 척추의 그런 좀 측만 이런 게 좀 개선이 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측만이 이미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발레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몸을 너무 과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들이나 아니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이 근육들이 부드러워야지만 아, 그게 네, 가능하군요. 더 그래서.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게 되겠죠. 아, 그래서 스트레칭. 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매일매일 클래스에 굉장히 심한 혹독한 클래스 그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네. 몸이 불편한데 이 발레라는 걸 운동을 했을 때 아니면 무용, 댄스 스포츠나 아니면 탱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댄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춤을 출 때는 일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무용을 하기 위한 근육이 따로 발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인대나 근육을 충분히 많이 스트레칭하고 몸이 충분히 따뜻해진 상태에서 춤을 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내가 팔을 든다면은 아무리 팔의 위치를 잘 잡아도 이 척추, 중축 골격이 이미 자세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팔의 움직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팔의 자세와 이 척추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잠깐 알고 넘어가면 돼요. 팔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팔뼈와 이 몸통에서 팔만 아니라 견갑골의 움직임, 어깨뼈의 움직임도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견갑골에서 일정 부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팔뼈에서 움직이는 네, 이런 거를 견갑 리듬이라고 얘기해요. 견갑 리듬. 네, 네. 위팔 리듬. 이게 리듬이라고 그러는 건 아래팔에서 1이 움직이고 위팔에서 2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60도, 120도 이렇게 만나서 180도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 한 번에 이렇게 확 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네, 견갑골이 먼저 어깨뼈가 몸통에서 일정 부분 상반 회전해주고 들리고? 회전이 들리고 그 다음에 위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이 견갑골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안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올라가네. 그렇죠. 그래서 이 리듬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 견갑골을 잡고 있는 근육 말하자면은 거기에는 이제 많은 근육들이 있겠죠. 밑에 그 정거근이라든지 톱니바퀴근, 그 견갑골 아래 흉곽을 싸고 있는 가슴우리를 싸고 있는 등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도 없고 좋은 상태여야지만 견갑골이 잘 움직일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여태까지 얘기한 어깨뼈의 위치가 정확할수록 더 좋은 팔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갑 리듬 아니면 위팔 리듬이 깨질 때에는 어깨가 딸려 올라간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팔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팔이 통증이 오는지 또 왜 팔이 들 때 상부 승모근 위 어깨 위쪽이랑 들리는 경우는 왜 그런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리듬이 깨졌을 때는 요즘은 유튜브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는 적극성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후면에서 봤잖아요. 네. 옆에서 봤을 때 더 설명이 잘 돼요. 옆으로 보면은 이 시상면이죠. 견갑골도 우리 이따가 골반 배울 건데 골반도 전방회전, 후방회전이 있듯이 네. 견갑골, 어깨뼈도 전방으로 되고 후방으로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팔을 위로 180도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은 어떤 상태가 되죠? 이미 전방이 되나요? 후방이 되나요? 견갑골이 전방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잠깐.
후방이 되네요. 네, 맞아요. 네, 뒤로 갔어요. 견갑골이 팔을 위로,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는 견갑골의 위치가 후방이 되고, 오히려 뒤로 이렇게 팔을 하면은 견갑골이 어떻게 되나요? 뒤로 하면 말리죠. 그러니까 전방이 전방으로. 되죠. 네. 전방 회전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위로 들면은 후방으로 돼요. 조심하세요. 네. 네. 그래서 견갑골의 움직임이 네. 자연스럽고 그 동작에 맞는 관절 가동 범위가 정확히 나왔을 때 좋은 움직임이 되는데, 견갑골이 이렇게 뻣뻣하고 될 때는 팔의 움직임이 뻗으니까 나머지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네. 흉곽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런 턱이 경우 당겨지는. 많죠. 네. 그렇죠. 이렇게 답답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잘 견갑골 위치나 잡아주는 근육이 그렇죠. 부드러운. 네, 그래서 상체를 우리가 발레나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상체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견갑골도 전방 회전과 후방 회전이 있다는 걸 알면 되고요. 네.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이 앙호라는 동작을 할 때도 이 견갑골이 견갑 리듬이 잘 일어나서 그렇죠. 네, 바로 어깨 편안하게 상부수목원이 힘이 안 가게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로 봤을 때 제로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견갑골을 끝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봉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가시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가쪽으로 이 봉우리와 위팔뼈가 같은 직선이 되는 상태. 여기에서 손끝이 들어오면 앙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정확히 팔이 그 가시 위치가 낮은데 팔을 안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상부승모근이 수축되거나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 가장 가동 범위에 거슬리지 않는 이 어깨뼈 가시가 이 선에서 만들어진 직선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제로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앙호를 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제로 포지션이라 그런지 제 힘이 제로가 드는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들지 않은 되게 편안한 어깨에 위치인 것 편안하게.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체 정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런 상체 정렬이 좋지 않을 때 팔의 억지로 이제 팔꿈치를 드는 게 안 되든지 뒤로 심하게 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를 벗어났을 때는 이 어깨뼈가 붙어 있는 그쪽에 관절순이라고 해요. 이쪽에 부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위에가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 아래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모르고 그냥 뒀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그 부상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아픈 곳은 바로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잖아요. 저 맨날 소리 나게 드득드득. 네. 맞아요. 막 드릴로 긁는 소리가 날 정도로. 무용하는 분들이 보통은 긴 목선 그리고 낮은 어깨, 그리고 긴 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늘 긴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깨를 짓누르는데 이게 아까 이마면 30도에서 40도라는 이 각도를 유지하지 않고 라운드 숄더라든지 위치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끌어당기면 이 통증이 오게 되고 인대가 다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특히 이 아까 위팔 이음뼈라는 것과 위팔이 있는 이 밑에 하공간이 있어요. 견갑 하공간이 밑에 공간인데 거기에 회전근개 중에 슈페리어 위로 올라가는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눌리거나 할 때 그렇게 힘줄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반복적으로 안 좋은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뚝뚝 이제 심하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원진 씨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하면서 팔의 구조가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이따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뚝뚝거리는 소리가 나고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깨 충돌 중군이라 그러고 또 어깨 날개 쪽지가 우리 이 흉곽 가슴 우리에서 날개 쪽지가 뜨는 그래서 익상견갑이라고 얘기해요. 어깨뼈. 그래서 하각이 뜨면 하부 승모근이 약하든지 이렇게 등 근육이 약하면 이 어깨가 말리면서 날개 쪽지가 하각이 뜨는 그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당연히 가장 좋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근육이 건강한 위치가 아닐 경우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체 움직임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하체 움직임까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어깨 밑에 힘줄
염증이 생기고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네, 그런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해부학을 배웠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제부터는 팔의 이제 자세. 팔의 자세. 네, 내 팔이 우리는 다리가 X다리, O다리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근데 팔도 X팔이 있고 O팔이 있어요. 어머. 그쵸. 네. 그래서 안굽이팔, 박굽이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팔뼈라고 얘기하는 부분부터 갈게요. 그래서 자유팔뼈라고 그래요.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팔뼈. 네. 아까 봐온 위팔뼈와 아래팔에 그래서 엄지팔 쪽에 노뼈와 새끼 손가락 쪽에 좌뼈가 만나서 손목을 이루고 또 손이 이렇게 달리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팔에 대해서 팔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이 다 똑같이 누구나 같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네. 팔을 이렇게 걷어주세요. 한번 걷어볼까요? 네. 무용하거나 여성들의 경우는 한 2도 정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운반각이라고 해요. 운반각. 운반각. 왜 운반각이에요? 우리 양동이 들고 네. 갈 때 이렇게 잡죠. 네, 이렇게 물건을 운반할 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운반할 때 팔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통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밖으로 네. 내 몸에 붙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네. 하는 이 운반각이에요. 그래서 이 팔의 모양에 따라서 운반각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누구는 그럼 이렇게 들게 되고 누구는 또 이렇게 그렇죠. 들게 되고 하는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무용수가 폴드브라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진 씨는 네. 그래서 운반각을 볼 때는 위팔뼈를 수직으로 할 때 네. 어깨뼈에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직선을 나오면 요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진 씨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각도의 차이가 나죠. 이게 30도, 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박구비팔이라고 그래요. 밖으로 굽었다고요. 박구비팔. 네, 저도 운반각이 많이 밖으로. 네. 왜 일반적으로 굽었을까요? 다리도 보통은 다리가 이렇게 X다리거나 하면 팔도 좀 많이 굽은 편인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내가 오히려 직선이 돼야지 좋은 게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밖으로 약간씩은 운반각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13도, 여자는 15도 정도를 정상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장원진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운반각이 좀 네, 30도 큰데요? 정도? 네.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원진 선생님은 알라스콘 이렇게 할 때 네. 손이 항상 떨어졌었어요. 저 맨날 이렇게 떨어졌죠. 그렇죠. 네. 운반각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손이 지금 그림에서 보면 세 번째 그림이에요. 과도한 박굽이 팔꿈치인 거죠. 저도 사실 박굽이 팔꿈치 과도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죠? 이렇게 맨날 새끼손가락을 새끼손가락. 네, 들고 네. 가운데를 하라고 지적을 네. 해주게 돼요. 네, 전 지금은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정말 맨날 손 올리라는 지적만 받았었거든요. 네, 하고 싶어도 이게 왜냐하면 나쁜 자세를 옳다고 이미 입력이 돼 있고 내 구조적으로 그 팔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유 수용성 운동이나 어떤 많은 운동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걸 교정을 해야지만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르게 쓰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심한 박구비 팔이고 팔이 많이 휘었지만은 의지적으로 내 팔이 맞는 각도를 찾듯이 각자 그리고 박구비 팔일 경우와 또 안구비 팔은요 흔하진 않아요. 부상이 있거나 하면 이제 주로 여자들은 특히 그러면 안구비 팔은 뭐냐면 이게 거의 직선에 가깝거나 더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팔. 그래서 안으로 굽었다. 안으로 안구비 팔. 이거는 박구비 팔. 그럼 우리는 박구비 팔. 네, 밖으로 굽었어요. 하지만 일정 부분 15도나 13도에서 15도 정도는 정상팔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굽은 각은 괜찮지만 지금 저와 장원지 씨처럼 이렇게 많이 위팔뼈에서의 수직이 심하게 좌뼈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팔뼈와 좌뼈, 새끼팔 쪽의 뼈가 이루는 각도가 30도 이상이나 우리는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반각이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 이렇게 보이세요. 우리 장원진 쌤은 짧은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인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손도 이렇게 길어.
그래서 손을 펴보세요. 네. 모으세요. 맞으세요. 펴세요. 네. 자, 어디 중심으로 손이 펴지고 모여요? 가운데 손가락 그렇죠. 중심으로. 그래서 내 손의 중심은 가운데 손이에요. 아. 그래서 손목뼈와 이 네. 알머리뼈, 손목뼈와 이 가운데 손이 중심이 돼서 알라스콘을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가운데. 손하고 네. 직선이 이루게 해서 팔이 휘는 게 아니라 가장 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구비 팔은 운반각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됩니다. 올려주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짜잔. 그래서 네. 이렇게 손의 정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팔꿈치에서 손목 정렬에 대한 거예요. 지금 손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잡을 때 펴보세요. 다시. 그리고 이걸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는 엎어보세요. 엎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주먹의 각도가 지금 어떻게 나와요? 굉장히 사선이 우리 이렇게 약간. 그냥 편하게 잡아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꺾인 각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직선이 아니라 어머. 꺾여 있죠. 엄청.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알라스콘으로 가도 똑같아요. 떨어지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요. 박구비 팔들은 이렇게 손목 관절도 각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알라스콘 하면은 이렇게. 지금 세 번째 그림에 그게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가운데로 둥글게 올리고 새끼손가락 받치고. 네. 오히려 안구비 팔들은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꺾여요. 네. 남자들 중에 많죠. 맞아요. 이게 상완근이 이렇게 막 운동해갖고 근육을 키우거나 하면 더 안구비 팔이 돼요. 맞아요. 남자분들이 조금 더 근육이 많은데 여자분들이랑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팔. 맞아요. 이런 끝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돼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알라스콘 폴드브라를 쓸 때 어깨 위치와 그러니까 어깨 복합체죠. 말하자면 단순히 좁은 의미의 어깨가 아니라 이 복합체와 어깨를 연결하는 팔꿈치 그리고 손의 각도까지 잘 자리를 잡았을 때 아름다운 폴드브라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 부분은 박구비 팔과 정상각. 박구비는 30도 이상. 이게 30도 이상이고 또 정상은 여자는 한 15도, 남자는 13도. 그다음에 오히려 직선에 가까운 안구비 팔. 이렇게 자세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구비 팔은 팔의 손목이 정렬이 이렇게 되고 안구비는 정상적이면 거의 수평에 가까운 모양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상체 정렬을 모두 해봤어요. 그래서 윗면에서 봤을 때 이마면 30도에서 몇 도? 25도? 40? 25도에서 30도? 아니요. 30도에서 40도 정상각. 30도에서 40도. 이 어깨면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앞에서 쇄골하고 앞에서는 쇄골에서 이 각도는 앞면에서요. 20도에서 30도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위팔뼈의 뒤로 굽은 각은 30도 정도. 그렇죠. 30도 정상각. 이게 폴드브라의 위치예요. 그래서 어깨를 핀다든지 올라간다든지 팔을 너무 꺾는 게 아니라 가장 편안한 힘을 잘 쓸 수 있는 위치에서 손목이 떨어지고 팔꿈치가 펴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의 곡선, 팔꿈치에서 곡선, 손목에서 곡선에서 손끝에서 이 곡선이 잘 연결됐을 때 아름다운 폴드브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잠깐 이제 발레 동작도 아까 배워봤는데 이게 발레 동작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방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알라스콘 한번 해보세요. 알라스콘 했을 때 정확한 알라스콘을 하기 위해서는 내 팔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위팔뼈에서 이렇게 내회전. 그렇죠. 내회전되고 아래팔은 외회전. 외회전. 밖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내회전과 외회전이 만나서 손끝까지. 선생님 이렇게 걸레를 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어긋나죠.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근데 맞아요. 너무 내회전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꺾인다는 거예요. 여기 등 그러니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이 위치가 나의 어깨 유연성에 적합하게 그리고 앞에 쇄골뼈가 이렇게 딸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는 선까지만 쇄골뼈가 편안할 정도 해서 들고 새끼손가락까지 길게 늘리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손이
손가락이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네. 아름다운 장원진 씨처럼 발레리나가 아름다운 폴드 브라 팔을 쓰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팔뼈의 내회전과 아래팔의 외회전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직선이 되는 게 가장 길고 아름다운 선을 갖게 되고 그러한 움직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상체 정렬에서 마지막으로 척추 정렬을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측만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은 척추 측만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많이 만나봤어요. 네, 그렇죠. 네.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경추, 목뼈가 7개, 네. 흉추가 12개. 12개, 그 다음에 우리 꼬리뼈가 5개요. 5개, 그 다음에 청골, 엉치뼈 5개가 융합되고 미골, 콕시스 4개 정도? 4개, 뭐 3개, 4개 요 정도가 융합된 게 이제 척추인데 그래서 성인 기준, 성인의 뼈 기준 이 융합된 걸 다 치면 26개고 하나씩 낱개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게 하나씩 분절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척추 하나하나 한 마디 척추 그리고 전체를 척주라 그래요. 그러면 구조물적인 척주가 아닌 하나하나의 척주가 있고 우리 디스크라고 얘기하죠. 네. 이런 공간이 있고 하니까 이 척추의 움직임이 우리가 이렇게 가동 범위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척추의 움직임은 작지만 전체의 척추는 마치 뭐라 그럴까? 지네처럼. 네, 맞아요. 지네. 발이 많이 달린 지네가 움직이듯이 굉장히 유연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우리 무용하는 사람들은 이 흉추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네. 백컴플레도 그렇죠. 많이 넘어가고 맞아요. 아라베스크도 들어야 되고. 네, 누가 고관절 뻣뻣한 것보다 더 힘든 게 저는 흉추가 뻣뻣한 거고 또 측만이 있는 경우는 어깨뼈, 팔의 위치가 안 좋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 흉추의 위치와 유연성이 굉장히 무용수에게 중요하고 그 못지않게 허리를 잘 받쳐주는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척추와 그 다음에 이 허리 아래 하체와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만인 경우는 아까 말한 익상과 대칭, 좌우 대칭이 다 틀어지게 돼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라베스크 자세라든지 알라스콘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일 경우는 반드시 이 측만을 치료 후에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서 무용을 해야지 이 측만 질환을 가지고 춤을 출 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고 또 프로 무용수가 되기 힘든 가장 힘든 조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척추 정렬에서 자세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나쁜 자세들을 가지는데 아까 얘기한 수직에서 중력선에서 중력 중심으로 떨어지는 내 몸의 풀업이라고 하는 척추를 길게 늘리는 자세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자세, 척추, 중축신경의 중축골격의 좋은 자세가 좋은 어깨의 움직임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상체 정렬을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척추의 위치가 상체 정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특히 흉추의 유연성은 무용수의 필수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 제가 많이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런 척추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잘 나와줘야지만 또 춤출 때 통증 없이 아름답게 유연하게 또 춤을 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 척추랑 지금 상체를 다 봤잖아요. 네. 척추는 약간 뿌리 같은 역할, 뿌리가 제대로 이렇게 맞아요. 뿌려져야지 이제 견갑골이라던가 뭐 갈비뼈, 뭐 네. 이런 흉쇄 유돌근, 네, 흉쇄도 흉쇄도 여기 쇄골, 네, 네. 쇄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서 예쁜 폴드브라가 나온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깨는 단순히 어깨라는 게 아니라 어깨 복합체 전체적인 움직임이 잘 나왔을 때 좋은 움직임을 가지게 되고 또 선생님들이 이러한 걸 알게 되면은 아마 정확한 그 어깨뼈의 위치, 위팔뼈의 위치, 그 다음에 가슴 우리의 위치 이러한 위치를 알아야만 그 가르치는 학생 내지는 프로 무용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세를 봐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하도록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2편에서 만나요. 네, 하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